무농약 생강밭입니다. 아이고, 풀을 몇 번 뽑아줬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이 기점인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살짝 돕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분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추비를 하고 북을 줄 겁니다. 큰 풀들 이런 것들은 아유, 풀을 정말 많이 뽑아줬네. 손이 정말 많이 가죠. 생강 쉽다고 하는데 또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생강 이거 씨값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어려운 작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쉽다고 그러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자가 소비용입니다. 근데 작년에 너무 이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무농약이죠. 무비료입니다. 무제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지만 생강 이거는 제초제 정말 이 멀칭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멀칭을 해놨잖아요. 그래 다 찢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군데서 막 나오기 때문에 멀칭을 못 해요. 그러니까 딱 심으면 그 자리에서 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이렇게 난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 저는 요 생강에다가 제가 모든 작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먹어야 하는 그 영양분들, 그런 것들을 다 투입하는 거죠. 특히 유황은 정말 많이 붙습니다. 요 정도, 지금 이 시기에 이 정도면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랄 거거든요. 거의 제 키만큼 옵니다. 그러니까, 분구가 정말 지금 올해 너무너무 더웠는데, 보면은 차광막을 안 해줬죠. 이제 너무 더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차광막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저 이걸 어떻게 차광막 하겠나 이래가지고. 저 혼자 하니까, 이게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거 씌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놔뒀는데, 올해 너무 뜨거워가지고, 와, 이거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분구를 잘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요렇게 보이죠? 요렇게 생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 뒤쪽 편에. 그러면 이런 거 안 덮어주면요. 그러니까 북을 안 주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양분이 많이 필요한 시기니까 봄에 뿌렸던 거 거의 다 빨아먹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북을, 추비를 하고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무조건 많이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지 아무리 많이 해봤자 뭐 흙보다 많겠습니까? 주고요. 특히 유황 같은 거는 많이 줍니다. 유황 많이 주면 무슨 효과가 있냐 하면, 맛이 깊어지고, 이 조직이 사각사각 하고요. 그렇습니다. 비료를 주면 질깁니다. 맛없습니다. 비료 좀 빨리 크잖아요. 빨리 크니까 조직이 약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살려고 심지를 만듭니다. 심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거의 없어요. 유기농으로 키우면. 그리고 제초제 치고 토양 살충 살균제를 치는 순간 맛없습니다. 1년 그 보관하고 먹는 거잖아요. 꿀에 절이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갈아가지고 또 말리거든. 냉동고에 넣어 놓거든요. 그 모든 음식에 밥숟가락 한 숟가락씩 퍼넣습니다. 모든 음식에. 된장국 같은데 생강 같은 거 퍼넣으면 써서 못 먹죠. 그게 비료 맛입니다. 쓴맛. 비료에서 쓴맛 내거든요. 농약에서 떫은 맛 내고, 알싸한 맛도 나고. 올 초에 기사에 났던데, 신문 기사에 났던데, 감자에도 농약 검출이 많이 났죠. 그 다음에 오이에도 많이 나죠. 그래서 껍데기 채 먹으면 안 됩니다. 일정 부분 잘라내고 먹어야 됩니다. 깎아내고. 그러니까 감자 같은 경우에 땅속에 무슨 농약이 없는데, 토양살충 살균제가 가장 강력한 농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토양살충 살균제를 넣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겨울에 석회를 뿌려놨고요. 석회 뿌려놨고, 그 다음에 유황을 이제
심기 한 달 전에 뿌려놓고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일이 많죠. 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엉기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뿌려놓고, 그 다음에 거름할 때 님 케이크를 넣습니다. 님 케이크가 살충이거든요. 효과 있습니다. 감자를 거의 뭐 한 90% 정도 건져냈거든요. 유기농에서 90% 건지면 그거는 아무리 농약 쳐보세요. 굼벵이 다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농약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조금 비싼데요. 그렇게 뭐 비싼 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비싸다 하니까 그거 쓰시면 됩니다. 특히 이게 땅속 작물 있잖아요. 그러면 땅 속에 있는 농약 성분을 그대로 다 빨아들여 버립니다. 뭐 농약은 빼고 물만 빨아들입니까? 양분만 빨아들입니까? 사람도 구분 못합니다. 식물한테 구분하라고 강요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다 빨아들여 버리니까 땅 속에는 토양살충살균제 절대 치면 안 됩니다. 토양살충살균제를 텃밭에서 왜 치나요? 대규모로 할 때 우리 텃밭은 맨날 들여다보고 풀도 뽑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규모는 한번 심어놓고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먼 데서 약이나 치고. 어떻게 다 들어갈 건데, 그 넓은 데를. 요즘 다 혼자 사는데. 그러니까, 돌볼 수가 있잖아요, 텃밭은. 우리 채널은 텃밭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텃밭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 찢지 마시고 옆에 이 옆부분 있죠. 옆부분은 놔두세요. 여기에 나는 풀도 감당 못해요. 여기 구멍 뚫어 갖고 심었는데 구멍에 나는 풀도 감당 못하는데요. 이거 뭐 작다고는 하지만 그게 결코 작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이 생강밭이. 그러니까 이거 다 매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하루 넘게 걸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요런 부분은 놔두시고요. 비닐 멀칭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텃밭에서는 하세요. 하는 게 맞습니다. 풀하고 같이 키운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저한테 자꾸 그렇게 묻거든요. 그리고 풀하고 같이 키우고, 뭐, 자연으로 하고. 그거 자연 아닙니다, 그거. 무슨 자연농이에요. 자연농 하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자연이 뭔지 물어보세요. 자연이 뭔지도 모르면서, 말할 수도 없으면서 자연농 한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풀하고 작물하고는 성장하는 메커니즘이 틀려요. 이 풀한테 어떻게 이긴다고 척박한 데서 양분 조금 있는 거 빨아먹으려고 뿌리 쭉 뻗어가지고 그거 쭉 빨아먹고 이렇게 하는 게 잡초인데, 그러니까 잡초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하죠. 작물들 다 감아가지고 같이 키워보세요. 이 잡초 뿌리 싹 걷어보세요. 뿌리가 감아가지고 그쪽 감은 쪽은 안 자랍니다. 푹 패이죠. 그리고 감아갖고 헤드로 걸어버리는데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작물하고는 다르니까요. 뭐 자연농, 뭐 순환농법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하면 오래 못해요. 저도 다 해봤거든요. 오래 못해요. 힘들어서 오래 못해요. 힘들어서. 한 개 사 쓰세요. 그게 더 쌉니다. 그러니까 팔아먹으려고 만드는데 그게 호락호락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 개 사서 쓰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뭐 액비 만들고 아이고 액비 주변에 많거든요. 여기 산골 아닙니까? 산골. 오지입니다. 오지 중에 상오지입니다. 많아요. 사람이 바짝 골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먹으려고 하는데 먹고 살려고 하는데 본인은 또 밥하고 밥맛도 없고 막 힘드니까 밥맛도 없고 이러니까 맨날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게 무슨 자기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텃밭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자연농입니다. 옛날에 이 고생대 중생대 때 있었던 양분들을 집어넣어 주고 그때 왜 식물이 잘 자랐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에 땅속에 뭐가 있었을까? 바다가 융기하고 화산 폭발 일어나고 밑에 있는 그 무기물들 올라오고 바다 융기해가지고 유기물들 땅속에 꽉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지금 다 못 집어넣는단 말이죠.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그런 거 다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다 이유가 있고 고생대 중생대 이런 거 탐구해 보는 거죠. 출토해가지고 출토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갖고 만드는 거니까 오히려 그게 더 자연입니다. 무슨 남이 짓던 그 농지 사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뭐 풀 썩혀 갖고 풀에 양분이 있다. 풀만 그 숙성시켜 가지고 한번 키워보세요. 맛없습니다. 왜 맛없냐 하면 거기에도 양분은 있는데 풀 같은 거 막 양분은 있기는 있는데 작물이 성장해 가지고 열매가 달 만큼 맛있을 만큼 그만큼 충분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부족하죠. 그러니까 맛이 없고 풋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해보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18년째입니다. 18년째. 이제 올해 지나면 19년째 접어듭니다. 이것저것 막 화학 제품 안 쓰는 거 이외에는 싹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한 개 섞어보고 1년 동안 어떻게 변하나 보고 맛이 어떤 거 보고 이래가지고 세월을 보냈단 말입니다. 취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제가 유기농 밑거름 총정리편에 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그 개 껍데기 미생물도 투입했습니다. 매년 달라요. 그 다음에 친환경 방제액 만들기 편에 딱 올려놨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하세요. 올해는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가 다르냐 하면 생강 본연의 맛을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강 본연의 맛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비료 농약 제초제로 키우니까요. 그거 다 빨아들입니다. 뭘 안 빨아들여요. 일주일 있으면 분해된다고. 어디로 분해되는데? 화학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석유에서 추출한단 말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 방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추가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거 이외에는 다 해봤으니까, 그 화학 제품 이외에는 다 해봤으니까 싹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맛이 완전히 다르고요. 심지가 아주 드물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삭아삭합니다. 그리고 향이 엄청납니다. 일반적으로 사 먹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음식할 때 아무리 많이 넣어 보세요. 보통 마트에서 산 거는 많이 넣으면 써서 못 먹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많이 넣어 보세요. 음식에 풍미가 더해집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생강 많이 먹으면 좋죠. 약이잖아요, 이거. 생강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키워 드시면 됩니다. 저는 팔고 그러지 않습니다. 팔아먹고 이거 뭐 얼마 된다고 이거 판매 금지령 내려져 있거든요. 우리 가족들한테서 이제 판매 금지령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하지 않고요. 소비 다 합니다. 말리고 꿀에 절이고 그리고 갈아가지고 냉동고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량, 우리 집 수요량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분구가 상당히 잘 됐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더운 날씨 싫어하는데 다행입니다. 안 말라 죽고. 그래서 이제 추비하고 북 줄 겁니다.